민주당 김현권 의원님 초대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현권 의원님 하면은 농민 출신이시고 농정에 관한 한 국회에서 가장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많이 읽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는 요즘 그 AI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말이죠. 아니 평소에 가면은 왜 그 순두부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접에다가 달걀을 쌓아놓고 얼마든지 깨서 드시라. 그렇죠. 예. 이런 음식점이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이죠. 계란값은 또 폭등하고 있고. 예.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 계란이 공수되어 오는데 말이죠. 신선식품을 그런 식으로 열 몇 시간 동안 수송해도 과연 탈이 없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 AI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란값이 폭등한 거는 그 AI로 인해서 산란계가 지금 한 33% 정도 살처분돼 있거든요. 아이고. 예. 전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3,200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그 중에 2,330만 마리가 산란계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란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평소에 계란이 좀 한 20% 정도 남아요. 과잉 생산 단계였어요. 아, 예. 그러면 30% 좀 넘게 살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일이 생기면 대체로 소비가 좀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20% 과잉해서 좀 소비 줄어드는 거 감안하면 지금 모자라는 건 사실 너무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아무래도 우리 이제 계란 유통 체계가 수집상 중심 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생산을 하면은 이 수집상들이 농가에 방문해서 수거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체계. 이 비중이 한 60%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면 그 명절 앞두고 좀 저장해 두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생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너무 많이 모자라고 폭등을 하는 이 과정에는 낙후된 계란 유통 체계도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확 그냥 열이 치솟는데요. 아니 지금 이 계란을 모아다가 어디다 쌓아놓은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요. AI가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특징이 처음에 발생할 때는 오리 농가에서 확 퍼져요. 그러니까 야생 오리 계통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그러고 나면 첫 단계로 오리 농장에 먼저 이제 확 퍼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산란계로 이동하는 게 대체로 그동안 AI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리 농장이 많아요. 생각보다가. 일본은 사실 오리 별로 안 키워요. 또 유럽도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난리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오리 키우는 게 사냥오리예요. 식용오리보다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식용오리 생산을 많이 해요. 사육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야생오리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오고 그다음에 이 식용 오리 농장에서 먼저 한번 확 퍼지고 그리고 산란계로 이동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AI 방역을 하려고 하면 이 오리 농장에 대한 대응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현권 의원님은요. 아무 자료도 안 보고 제 눈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거 머릿속에 저장하신 것도 아니고 삶 속에서 다 이미 다 체득하신 그런 지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산란계, 이 산란계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 낳는 닭. 알 낳는 닭. 산란계. 언론계, 정계가 아니라. 알 낳는 닭. 알 낳는 닭. 개가 이제 닭개자 써서. 그런데 AI가 말이죠. 산란계에 보다 더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육계는 우리가 AI가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육계는 이제 먹는 닭. 먹는 닭. 육계는 먹는 닭인데 발생할 때마다 육계 농장의 피해는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육개 농장은 출하를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예. AI가 발생을 하면 농장주도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사료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예. 외부하고 소통을 딱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육개 농장은 보면 이번에도 육개 농장의 피해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는데 산란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예.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산란계를 우리가 이제 좁은 케이지 속에서 이 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닭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른바 밀집 사육. 밀집 사육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그게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란계는 늘 계란 수집상이 농장을 들락날락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매일 출하돼야 되니까 예. 농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방역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 계란 수집상들이 들락날락 하는 구조다 보니까 수집상들은 일단 농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의식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예. 이번에 이제 터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계란 수집상들이 운행하는 차가 예. 이동 추적 장치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이동 추적 장치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이 차가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 또 이 차의 방역은 언제 했는지 예. 이게 다 기록으로 남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예. 수집상들이 영세하다가 보니까 이동 추적 장치도 제대로 달지 않았고 이런 예.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도 이 계란 유통 체계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A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는데 이게 B 농장으로 거리가 제법 떨어져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바이러스가 옮겨간 거는 예. 이 산란계를 수집하는 이 수집상들 차로부터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를 전파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사람이에요. 예. 초기에 그 인플루엔자를 유입하는 거는 철새일 수 있지만 예. 그것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 전파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거든요. 예, 예. 사람이 직접 하거나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을 통해서 하거나 예.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산란계는 그 특성상 네. 계란 수집상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예. 계란을 수거하는 이 형태가 예. 산란계에서 방역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의원님 뭐 근거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거는 이제 이 현장에서 예. 이건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예.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분석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예. 나오고 그리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 전파된 게 결국은 예. 출하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들이 네. 이번에도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육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통 과정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삼계탕 닭 같은 경우에는 예. 생후 45일 만에 출하가 돼요. 그러면 병아리를 입식하고 나서 45일 되면은 한꺼번에 이게 출하가 되는 거죠. 예. 출하를 할 때 그거를 도축장으로 이동을 해서 도축을 하고 그리고 유통을 하는데 이 출하 시점이 아니면 농장이 딱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예. 이게 확산될 염려가 적은 거죠. 사람의 이동이 일단 정지될 수 있는 구조가 육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산란계는 매일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란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일단 이동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때까지 잘 통제되지 않았던 거죠. 예. 예. 아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던 겁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2015년도 말에 식약처에서 이 계란 유통 체계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예. 이 계란 유통 체계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수집상들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예. 출하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또 영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농업 선진국에는 보면은 예. 그 GP라고 예. 그레딩 앤 파킹 해서 검사 포장을 함께 하는 이 체계가 있어요. 예. 그럼 계란이 농장에서 거기로 이제 모이고 거기서 검사도 하고 포장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출하하는 게 이제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예. 우리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식약처에서 2015년도 말에 보고서 보면은 예. GP 포장센터를 그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거 이거에 관한 계획도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포장센터에서 정확하게 먼저 검사도 안 되다 보니까 예. 계란은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예. 이 육안으로는 확인 안 되지만 실금이 가 있는 계란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금이라면 그러니까 계란은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닭이 이제 알을 낳는 과정에서 예. 표피가 좀 약해서 예. 금이 살짝 가 있는 거. 예, 예, 이걸 이게 예. 실금난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금난이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예. 구별할 수 없는 실금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계란 중에 실금이 가 있는 거나 오물이 묻은 계란은 네. 대체로 한 20% 정도가 예. 생산된다고 그래요. 아. 통계적으로. 예, 예, 예. 그런데 이거를 그 GP 센터에서 예. 정확하게 기계로 이걸 다 선별을 해서 예. 실금이 가 있는 거는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농업 선진국에서는 다 이게 현대화돼 가지고 이게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실금 가 있는 거나 예. 오물이 묻은 거는 신선란으로 유통하지 않고 그건 가공용으로 빼요. 근데 우리는 그 체계가 안 돼 있고 예. 그냥 수집상 중심으로 굴러가는 체계다 보니까 예. 실금이 가 있는 계란의 상당수가 실온에서 유통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유통 과정에서 변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식약처 보고서에도 예. 1년에 몇억 개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계란이 유통되지 말아야 할 계란이 예. 유통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GP센터 설립 및 세척. 우리나라는 지금 세척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척되는 비율은 한 70%밖에 안 돼요. 예. 30%는 비세척으로 또 유통이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보고서가 식약처에서 작성이 되고 청와대에 우병우 민정수석실에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올라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정수석실에서 그 식약처의 계획이 폐기돼요. 아니, 그 좋은 방안, 아주 현실적이고 좀 과학적인 예. 대안인데 이 대안을 예. 우병우가 왜 묵살을 합니까? 그 식약처 보고서에 보면은 농가와 그 유통업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이 못 됐다. 예. 그리고 이게 민정수석실에까지 보고된 것은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묵살이 됐는지와 관련한 예. 자세한 경과는 예. 알 수 없다. 자세한 거는 예.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그거를 묵살시키고 시행을 안 했는지 예.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뭐 짚으시는 거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면 AI 대책을 세우는 데나 네. 국민 건강, 예. 그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나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예, 예, 예. 어떤 이유에서든지 식약처의 보고서가 묵살되었고 예,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식품 쪽은 기업체, 네. 상대적으로 대기업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쪽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짐작도 좀 합니다. 이런 걸로 왜 네.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형 그 농업의 유통 구조는 다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예. 그것이 소비자들한테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서 좋기도 하지만 예, 그 예. 이익이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AI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통계로 보면은 예. 양계 농가는 계속 망해요. 그리고 하림 등 대기업들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살처분 보상금도 몇 천억씩 나가지만은 예. 그게 농가에 가는 비중은 한 20%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대기업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기업이 상당 부분 계열화되어 있어 가지고 예. 농민들은 위탁 사육하는 하청업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가축의 소유주한테 돈이 지급이 돼요. 그럼 실제로 보상금의 거의 대부분은 대기업한테 가는 구조거든요. 대기업이라면 하림을 말하는 겁니까? 하림, 뭐 동우, 뭐 그런 데죠. 예.
얼마 전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예. 이 AI 사태로 예.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보상금은 대부분 대기업들한테 간다. 가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GP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예. 만약에 이거를 생산 농가들 위주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해서 그 이익이 농가한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예. 그거는 현재 대기업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장악해서 농가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구조하고 좀 대치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짐작일 뿐이고 예. 어쨌든 그 당시에 왜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묵살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림을 비롯한 이런 기업들은 예. 말씀하신 예. GP센터 예. 이것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아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업체들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기준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파악하신. 업체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 차원인가요? 이거를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예. GP센터 지원을 하고 설립해서 이 시스템을 바꾸면 예. 그거는 기업 위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공공의 영역이 된다. 예, 예. 아무래도 그거는 농가가 그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농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의 영역으로 넘기지 않고 농업 생산자들의 영역으로 대부분 보장해 주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이 농가에서 자본력이 부족할 때는 그 협동조합 형태로 유도하면서 예. 자금 지원도 해 주는 게 예. 그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라면은 이건 뭐 GP센터 설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업체들의 의견이 현재 파악되진 않지만 예. 그 업체들이 난색을 표한다면은 뭐 농민보다는 사실 기업들의 의견을 더 중히 여기는 청와대로 봤을 때 GP센터 이런 거 왜 하냐? 라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말이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예. GP센터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묵살함으로써 결국 오늘의 AI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태가 발생한 국면에서 이득을 보는 건 업체들이군요. 농민들은 그렇죠.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AI가 벌써 3, 4차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우리 그 산란계 농장의 숫자가 10,000농가가 넘었어요, 전국에. 예. 그런데 3, 4회 이렇게 반복 발생하면서 지금은 전국의 산란계 농장이 1,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다고 닭의 사육 마리수가 줄어들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대로서 유지하거나 조금 더 늘었거나. 그렇다면 그만큼 대규모화됐던 거고 예. 규모화되면서 예. 다 기업의 위탁 농장으로 이렇게 편제된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계열화가 심한 게 오리. 예. 오리는 전체 오리 농가의 95% 정도가 계열화됐어요. 대기업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육개도 지금 90% 정도가 대기업한테 넘어갔고. 예. 그러니까 이 파동이 거칠 때마다 농가는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하니까 예. 이 계속 문을 닫게 되고 예. 그리고 기업체들은 그 방역할 때 비용도 사실은 위탁 농가한테 다 떠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은 방역 비용이나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소유주라고 해가지고 살처분 보상금은 기업이 수령하는 구조가 되고 예. 이런 구조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사실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림의 주식 가격 이런 걸 한번 살펴봤어요. 예. AI 터지고 나서 쫙 올라가요. 예. 이미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시장이 이 구조를 먼저 알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예. 동종업체들이 다 비슷한 형식으로 주가 곡선이 형성돼요. 예. 이 남의 불행은 곧 자기의 행복이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그렇죠. 결국 이제 우병우는 왜 묵살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브리핑 지금 농민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권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옮겨서요. AI 사태를 지금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는 예. 수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습을 못한 채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묻을 만큼 묻고 자연 상태에서 숙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예. 이게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는 물론 지금 뒤늦게 열심히 하죠. 예. 하는데 3천만 마리를 묻었잖아요. 예. 이거는 전 세계에서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유럽도 지금 그 AI 때문에 들썩들썩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새가 대한민국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날아다닐 텐데 예. 다른 나라는 그 야생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도 농장으로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데 예.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진 초토화가 됐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그 방역 당국에서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이 확산이 확 되다가도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묻고 이렇게 피해가 확 발생되고 나면 또 자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정리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심한 질병도 그 전멸시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이제 한두 건씩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숙지고 있다고 봐요. 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예. 제가 왜 정치 분야로 이야기, 화제를 예. 옮긴다고 했냐면요. 지금 언론들은 황교안 씨가 대통령 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예. 지금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됐을 때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잖아요. 예.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국민이 뽑은 의원 300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해임안을 통과시켰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이 AI도 완전히 손 놓고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고, 예. 그리고 작년에 쌀가파동도 형편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만 봐도 예. 정말 무능한 장관이었고. 그 양반 아직도 지금 장관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뭐 지금은 물러나도 예. 또 임명할 사람도 없잖아요. 아이고. 그때 국회 말을 들었더라면 예. 뭐 AI 자체가 없진 않겠지만 3천만 마리를 묻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이건 방역하는 그 사람의 이 책임의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방역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AI가 2, 3년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거 발생할 때마다 지휘 체계가 다른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할 만큼 하잖아요. 예. 이제 뭐 방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깨달을 거예요. 근데 2, 3년 뒤에 일 터지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예. 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그 일을 하는데 방역이라는 거는 초기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조처를 해야 되거든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건데 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방역 지휘 체계는 늘 사람들이 옮겨 다니다가 보니까 이 경험이 전수가 안 되고 예. 터질 때마다 새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허둥지둥 대다가 다 뚫리고 이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제는 그 수의 검역 이 부분은 독립시켜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정권을 맡겨서 방역에 임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 또 황교안 예. 이 두 사람이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할 때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방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예. 뭐 그것이 김재수 해임이든 예. 뭐
GM센터를 발족시키는 것이든. 아이고, 그래 놓고도 이 자들은 정말 국민에 대한 단 한 올의 그런 양심이 있다면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한데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 정권을 이어가려는 그 미몽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 어처구니 없고 그러니까 합니다. 예. 이 정부가 잘못 돌아가니까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짐승도 괴로운 거죠. 그러네요. 짐승도 괴롭고 생명체 모두가 괴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앞으로 여름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여름이 오면은 말이죠. 지금은 계란 걱정을 하지만은 그때는 삼계탕 어떻게 육개가 제대로 유통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병아리 입식 가격이 40%나 올랐어요. 이런 위기가 오면은 이게 이제 병아리를 분양하는 것도 다 대기업이거든요. 또 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올려놓으면 이게 출하할 때 당연히 육개값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입식되는 병아리들이 여름에 삼계탕용으로 나올 텐데 또 삼계탕의 육개값도 상당히 오를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 여름에 삼계탕 복날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있던가 혹은 아예 입속에 넣을 생각을 하지 말던가 해야 되겠군요. 그래도 먹긴 먹어야 안 되겠어요. 아니 근데 맨 앞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란을 숨겨둔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농림부에서는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림부 쪽에서는 방역하느라고 인력이 없어서 그거 일제 조사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전국에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계란이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털어야겠군요. 반드시 털어야겠어요.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황교안, 김재수 탄핵 국면도 아니고 평시 국면에서 충분히 AI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엔 또 우병우도 얽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이 사실은 AI는 이미 예견됐던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AI를 방역하는데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단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AI 발생하는 걸 보면은 중국을 예찰을 하면은 중국에서 발생한 AI 인플루엔자가 1, 2년 뒤에 한국으로 와요. 이번에 H5N6형도 2014년도에부터 중국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면은 한국에서 이 방역하는데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데 이게 일방적으로 계속 뚫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참. 의원님, 그렇다면 AI를 방지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방제 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그렇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거든요. 2002년도인가? 그때 파주에서 이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매우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때 새벽에 당시에 이제 김성훈 장관이었는데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4시에 군부대 투입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대응을 해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농가에게도 확실한 보상과 대응들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그리고 초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확실히 천명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작년 10월 28일 날 야생 오리에서 이 사체가 발견되는데도 예. 확진을 하는데 자그마치 14일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처음 조치를 하는 데는 그게 이제 스탠드 스틸이라고 예. 이동 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 일제 방역을 하는 건데 예. 그거 하는 데는 거의 한 20여일이 지나갖고 그걸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초동 대응이 아주 늦었던 거고 그만큼 해이했다는 거죠. 예, 참. 정부를 바꿔야겠군요.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정부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걔가 이제 닭개자 써서. 예. 그런데 AI가 말이죠. 예. 산란계에 보다 더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육계는 예. 우리가 AI가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육계는 이제 먹는 예, 닭. 먹는 닭. 육계는 먹는 닭인데 예. 발생할 때마다 육계 농장의 피해는 적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육계 농장은 출하를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예. AI가 발생을 하면 농장주도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사료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예. 외부하고 소통을 딱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육계 농장은 보면 이번에도 육계 농장의 피해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는데 산란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예.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산란계를 우리가 이제 좁은 케이지 속에서 이 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닭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른바 밀집 사육. 밀집 사육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그게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란계는 늘 계란 수집상이 농장을 들락날락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매일 출하돼야 되니까 예. 농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방역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 계란 수집상들이 들락날락하는 구조다 보니까 수집상들은 일단 농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의식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예. 이번에 이제 터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계란 수집상들이 운행하는 차가 예. 이동 추적 장치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이동 추적 장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이 차가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 또 이 차의 방역은 언제 했는지 예. 이게 다 기록으로 남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예. 수집상들이 영세하다가 보니까 이동 추적 장치도 제대로 달지 않았고 이런 예.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도 이 계란 유통 체계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A당 김현권 의원님 초대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현권 의원님 하면은 농민 출신이시고 뭐 농정에 관한 한 뭐 국회에서 가장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많이 읽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는 요즘 그 AI 예.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말이죠. 아니 평소에 이제 가면은 예. 왜 그 순두부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접에다가 달걀을 쌓아놓고 뭐 얼마든지 깨서 드시라. 그렇죠. 예. 이런 음식점이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이죠. 계란값은 또 폭등하고 있고. 예.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 계란이 공수되어 오는데 말이죠. 신선식품을 그런 식으로 열 몇 시간 동안 수송해도 과연 탈이 없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 AI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란값이 폭등한 거는 그 AI로 인해서 산란계가 지금 한 33% 정도 살처분돼 있거든요. 아이고. 예. 전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3,200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예. 그 중에 2,330만 마리가 산란계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란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평소에 계란이 좀 한 20% 정도 남아요. 과잉 생산 단계였어요. 아, 예, 예. 그러면 30% 좀 넘게 살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일이 생기면 예. 대체로 소비가 좀 줄어들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20% 과잉해서 좀 소비 줄어드는 거 감안하면 지금 모자라는 건 사실 너무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아무래도 우리 이제 계란 유통 체계가 수집상 중심 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생산을 하면은 이 수집상들이 농가에 방문해서 수거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체계. 이 비중이 한 60%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면 그 명절 앞두고 좀 저장해 두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생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너무 많이 모자라고 폭등을 하는 이 과정에는 낙후된 계란 유통 체계도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확 그냥 열이 치솟는데요. 아니 지금 이 계란을 모아다가 어디다 쌓아놓은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요. AI가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특징이 처음에 발생할 때는 오리 농가에서 확 퍼져요. 그러니까 야생 오리 계통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그러고 나면 첫 단계로 오리 농장에 먼저 이제 확 퍼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산란계로 이동하는 게 대체로 그동안 AI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리 농장이 많아요. 생각보다가. 일본은 사실 오리 별로 안 키워요. 또 유럽도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난리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오리 키우는 게 사냥오리예요. 식용오리보다도. 근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식용오리 생산을 많이 해요. 사육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야생오리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오고 그다음에 이 식용오리 농장에서 먼저 한번 확 퍼지고 그리고 산란계로 이동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AI 방역을 하려고 하면 이 오리 농장에 대한 대응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현권 의원님은요. 아무 자료도 안 보고 제 눈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거 뭐 머릿속에 저장하신 것도 아니고 뭐 삶 속에서 다 이미 다 체득하신 그런 지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산란계, 이 산란계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 낳는 닭. 알 낳는 닭. 산란계. 언론계, 정계가 아니라. 알 낳는 닭. 알 낳는 닭. 품 안전처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던 겁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2015년도 말에 식약처에서 이 계란 유통 체계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이 계란 유통 체계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수집상들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출하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또 영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농업 선진국에는 보면은 그 GP라고 그레딩 앤드 파킹 해서 검사 포장을 함께하는 이 체계가 있어요. 그럼 계란이 농장에서 거기로 이제 모이고 거기서 검사도 하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출하하는 게 이제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2015년도 말에 보고서 보면은 GP 포장센터를 그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거 이거에 관한 계획도 있고요. 이게 이제 포장센터에서 정확하게 먼저 검사도 안 되다 보니까 계란은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이 육안으로는 확인 안 되지만 실금이 가 있는 계란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금이라면? 그러니까 계란은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닭이 이제 알을 낳는 과정에서 표피가 좀 약해서 금이 살짝 가 있는 거. 이걸 이게 실금난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금난이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것도 있지만 구별할 수 없는 실금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계란 중에 실금이 가 있는 거나 오물이 묻은 계란은 대체로 한 20% 정도가 생산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그 GP 센터에서 정확하게 기계로 이걸 다 선별을 해서 실금이 가 있는 거는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선진국에서는 다 이게 현대화돼 가지고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금 가 있는 거나 오물이 묻은 거는
신선란으로 유통하지 않고 그건 가공용으로 빼요. 근데 우리는 그 체계가 안 돼 있고 예. 그냥 수집상 중심으로 굴러가는 체계다 보니까 예. 실금이 B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는데 이게 B 농장으로 거리가 제법 떨어져 그렇죠, 있는 이게.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바이러스가 옮겨간 거는 예. 이 산란계를 수집하는 이 수집상들 차로부터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를 전파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사람이에요. 예. 초기에 그 인플루엔자를 유입하는 거는 철새일 수 있지만 예. 그것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 전파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거든요. 예. 예. 사람이 직접 하거나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을 통해서 하거나 예.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산란계는 그 특성상 네. 계란 수집상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예. 계란을 수거하는 이 형태가 예. 산란계에서 방역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의원님 뭐 근거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거는 이제 이 현장에서 예. 이건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예.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분석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예. 나오고 그리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 전파된 게 결국은 예. 출하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들이 네. 이번에도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육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통 과정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삼계탕 닭 같은 경우에는 예. 생후 45일 만에 출하가 돼요. 그러면 병아리를 입식하고 나서 45일 되면은 한꺼번에 이게 출하가 되는 거죠. 예. 출하를 할 때 그거를 도축장으로 이동을 해서 도축을 하고 그리고 유통을 하는데 이 출하 시점이 아니면 농장이 딱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예. 이게 확산될 염려가 적은 거죠. 사람의 이동이 일단 정지될 수 있는 구조가 육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산란계는 매일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란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일단 이동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때까지 잘 통제되지 않았던 거죠. 예. 예. 아니 식품의약